보신 것처럼 윤한홍 의원은 거래하려 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윤 의원의 요청을 전달받은 명태균 씨는 바로 조건을 내건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구속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신에게 장난치면 윤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사과하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데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경남도 의원인 A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납니다.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는 취지로 말한 녹취를 공개해달란 윤 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명 씨는 측근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상의했습니다. 야단치는 거를 딱 한번 나한테 화내는 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 그러면서 A씨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윤한홍이 뼈가 비싼 걸 있지. 나는 인신구속 시키지 마라. 검찰 출석을 앞둔 명 씨가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녹취를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한홍이가 한다 그러면서 장난칠 거야 아마.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터트려 버릴 거예요. 명 씨가 말한 또 다른 음성 녹취는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전화한 다음 날 싹싹 빌면서 1시간 동안 사과한 내용인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는 지난 15일 구속됐고 명 씨의 거래 시도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답변을 전달받았을 당시 윤 의원은 알았다고 답했다고 A씨는 JTBC에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나온 직후 대통령의 측근이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이 내용 취재한 김필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윤한홍 의원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데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다고 봐야 합니까? 네, 윤핵관이라고 아시죠? 이제 윤한홍 의원은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윤핵관으로 불립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습니다. 또 대선 당일 아크로 비스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본 최측근 3명 중 1명이라고 오늘 권성동 의원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런 측근이 움직였다는 건데 그 시점이 또 민주당이 대통령의 목소리를 공개한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네, 그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매몰차게 끊어냈다는 걸 강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틀어달라고 요청한 녹취가 지금 정 실장이 얘기한 저 녹취로 보인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윤 의원도 JTBC에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고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의문점은 남습니다. 윤 의원은 A씨에게 명 씨와 접촉해보라면서 정 실장의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그 장관 대화가 우리 나라에서 지나지 말라고 소통을 진짜 있다. 끝나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대로 장모와 마누라를 언급하면서 호통을 쳤다는 건 그때 당시 시점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정진석 실장도 녹취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마 요구를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의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요. 장모님 녹취를 A씨에게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녹취의 존재는 A씨가 아닌 또 다른 명 씨의 측근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답변에도 윤 의원이 이렇게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녹취의 유무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혹시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닌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대통령실은 명 씨에 대해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여러 정치인과 지역 상황 관련 조언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왜 굳이 명 씨를 접촉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경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특히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명 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이 되어버린 시점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겠다, 연락하지 말아라는 녹취가 공개된다면, 즉 명 씨가 이런 녹취를 스스로까지 공개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한홍 의원도 명 씨가 자기에게 유리한 녹취만 내보내니까 총체적인 진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친윤 인사들도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등 부정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은 명태균 씨를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사기꾼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등장한 윤한홍 의원은 21년 9월 윤 대통령 당시 후보가 창원에 왔을 때 명 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던 명 씨에게 사퇴 무마를 위한 요청을 했고 명 씨는 또 이걸 기회로 받아들여서 사실상의 거래를 시도한 모양새가 된 건데요. 네. 다만 윤 의원은 JTBC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명 씨와 거래를 하려던 건 전혀 아니라면서 용산과의 교감 가능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8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응답자 표본을 조작하거나 특정 연령대의 가중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시기였는데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좋은날 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이 업체가 경남 진주시 갑을 선거구민 2,27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표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 씨 측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선관위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좋은날 리서치가 응답자 표본을 조작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봤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사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를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종 분석 표본을 선정해 대상자를 전부 조사하지 않고도 모두 조사한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특히 30대의 가중값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2.62로 부여해 응답자 138명을 361명으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3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응답안에 더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여론조사 기준 위반 행위로 벌금형과 과태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새로 꾸려질 트럼프 정부 인선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법무장관 지명자의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에서 성매매 대금이 건너간 기록과 증언이 나온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하원 의원 시절 불거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에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수집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her friend having sex with Representative Gates, and her friend at that time was 17. 윤리위 조사팀이 모바일 송금 서비스에 입금 내역을 띄워놓고 추궁하자 여성 2명이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Representative Gates paid my client, both of my clients, for sexual favors throughout the summer of 2017, all the way to the beginning of 2019. 다만 여성들은 게이츠가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15일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게이츠 전 의원이 13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사퇴하며 공개가 무산됐습니다. I don't want to open a Pandora's box.
could investigate private citizens and release reports about them. I don't think we want to go down that road. 하지만 파장이 확산되며 공화당 내에서도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하원 윤리위원회는 현지 시간 20일 공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는 데 걸린 기간은 단 8일. 초고속으로 이뤄진 만큼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성폭행 혐의 신고를 받자 입막음 용도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이 성비위가 불거진 교수에 대해 학교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반발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을 고소하면서 반발이 더 커졌는데 오늘은 수백 명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범죄자 아웃,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서울여대 최모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최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교 측은 감봉 3개월 처분만 내렸고 최 교수는 강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최 교수의 강의 중단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자 최 교수가 대자보를 붙인 한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위는 격해졌습니다. 성범죄 사실이 고작 3개월이라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최 교수는 공론화에도 대려 강단에 올라 억울함으로써 했고 이후 최 교수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학우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학생 500여 명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재산을 훼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학교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입에 틀어막고 계시는 나의 모교, 서울여자 대학교는 제발 무슨 말이든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여대 교수평의회는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듣고 최 교수는 고소를 취하하라며 학생들도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